네, 신당 창당이 선언되고 신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자 새누리당에서는 유정복 장관 조금 전에 출마 선언했죠. 수도권은 이제 지방선거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유정복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인천 지역 중심으로 또 수도권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결국 유정복 장관이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휴가까지 내서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유정복 장관 어떤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경륜도 훌륭하고요. 그 본인이 또 인품이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젠틀맨이라는 그 평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친박의 핵심이고 장관을 두 번 한 사람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실린 예. 인천시장에 투입되는 그 새누리의 자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결국 이제 황운하 대표 카드는 버려지게 됐어요. 그렇겠죠. 예. 과연 황운하 대표가 자기 자신의 계속 출마를 종용받았던 인천을 포기하고 원래 꿈인 국회의장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황운하 대표는 어차피 인천시장에 뜻이 별로 없어 보였고요. 예. 아무튼 뭐 지방선거 결과는 관계없이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 쪽을 노릴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현재 관심은 뭐 황운하 대표보다는 유정복 장관이 얼마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현역 예.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송영길 시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60%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또 지금 우리 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아주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역시 변수는요. 수도권은 어떤 지역 텃밭 이런 성격보다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신당이 어떠한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대결을 하느냐가 더 오히려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천 새누리당 지역부터 살펴보죠. 인천에서 출마를 선언했거나 또는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후보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출마 선언 조금 전에 했고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제일 먼저 후보 등록하고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학재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고요. 박상은 의원 현재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돌아간 자료는 없어요. 오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곧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학재 의원이 또 친박의 핵심으로 뛰고 있었는데 예.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막 발표된 건 아니지만 예. 많이들 그 밑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따라서 유정복 장관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3파전이 벌어질 것 같고 예. 안상수 전 시장은 왜 김포 사람이 인천에 오느냐 했는데 유정복 장관이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해서 그 인천에 출마에 큰 무리가 없죠. 3파전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경선으로. 원래는 유정복 장관이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김포 관선 시장부터 시작해서 김포시장, 김포시 의원, 김포시를 기반으로 그렇죠. 한 예, 의원. 그걸 기반으로 했죠.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학재 의원이나 박상원 전 의원이 얘기한 게 일리는 있어요. 사실은 정치인은 출신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어디서 정치로 성장했냐의 문제인데 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서 성장한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천과 이제 경기에서 저울질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이제 남경필 의원이 계속 출마가 이제 고심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정복 장관은 인천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남경필 의원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교통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니까 예. 나름대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이 수도권이 어느 선거나 다 중요한 가장 격전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신당이 창당을 하게 되면은요. 기존의 새누리당이 조금 글쎄 많이 됐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어부지리가 가능했다는 구도였는데 이제 그런 구도는 이제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어떤 중진 차출론, 즉 사실 유정복 장관은 장관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청문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을 또 후임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측면에서 유정복 장관이 차출된 것이 아닌가 문제인데 하나의 전략공천까지는 아닙니다만 전략공천의 성격을 좀 띠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치러야 되겠죠. 그 이제 상대방 후보들이 이학재 의원이나 박상원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경선에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학재 의원, 박상은 의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쪽 살펴보도록 하죠. 야권인데요. 현재 송영길 인천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출마를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현 인천시장입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에서 출마를 고심 중인 박호군 공동위원장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을 통합을 했단 말입니다. 인천시장.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송영길 인천시장 현직 시장인데 다른 분으로 교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고 보세요? 예, 별로 없죠. 예. 문병호 의원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예.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 엄청난 겁니다. 예. 따라서 야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자연스럽게 송영길 시장의 그 후보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가상대결 결과가 있는데요. 가상대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광역시인데요. 전면에 나선 친박 유정복 장관, 수성에 나선 현 시장 송영길 시장. 송영길 시장이 4년 전에 당선됐을 때 당시 나왔던 게 뭐냐면 인천시의 부채 문제였습니다. 부채가 많다. 그런데 부채가 그 4년 사이에 조금 더 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마 유정복 장관은 이 부분을 파고들 것 같습니다. 지지율 상황을 살펴보면 46.3%, 42.4%,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의도 연구소 조사이긴 합니다만 2월 10일, 11일 출마 선언 나오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제 얘기였고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가상대결입니다만 어떤 게 쟁점이 될까? 인천하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 그 부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또 그렇게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상수 전 시장 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예. 송영길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뭔 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채라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예.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채는 더 늘어났고요. 예. 또 아시안 게임도 치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를 그 송영길 시장이 들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정복 장관도 원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 그 시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인물 싸움 앞으로의 인천을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하냐라는 인물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물 싸움일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결국 친박 핵심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박 핵심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바로 이게 바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정권 심판 쪽에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죠.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정복 장관은 워낙 친박 이미지가 강한 예. 장관이기 때문에 현재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신당이 통합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각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대립 각이 특히 수도권에서 그러한 의지가 통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정권 중간 평가론 이런 것들. 근데 물론 이제 중간 평가를 거론하기엔 너무 시기가 짧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 출마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송영길 시장이 또 유난히 과거에 민주화 투쟁이 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정책적인 건 그렇게 크게 각이 잘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수도권 인천에서요. 예. 부채 문제도 저는 새누리당이 공격을 하겠습니다만 뭐 방어할 논의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정치 구도하고 상당히 연관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은요.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선거 구도의 문제. 그런 선거 구도의 의제를 어떻게 짜가느냐가 지금 신당이 직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통합신당, 신당 창당 선언 이후에 야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만났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두 대표, 뭐 이제 안철수 이쪽에서는 이제 대표 격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의 얘기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걸음이 세 달 후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2년 후 의회 권력을 바꿀 것입니다. 2017년 정권 교체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가 돼서 새 정치,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국민께 제대로 보여드린다면 우리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두 분께서는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대당 뭐 제3지대 뭐 창당인데요. 어떻게 잘 지금 일단은 5대5로 가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예. 모양새는 지금 민주당에서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예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예. 그 연석회의를 하는데 모두 발언을 안철수 의원이 먼저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예우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지분 싸움이라든가 제일 큰 문제는 해산을 하고 모여라는데 민주당은 해산하지 말고 빨리 그 당대당으로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점에서 앞으로 그 파열음이 날 상황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좀 빨리 하자. 일단 빨리 당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나하나 지금 더 따져볼 게 많다. 어제 뭐 김효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하겠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건 협상의 네, 전략 그렇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난제가 많으니까요. 네. 일단 정치 세력 간의 하나의 통합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 정치라 하더라도 일단 선거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둘러싼 지분 싸움 불가피할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당직 배분도 그렇고 일단 또 지도부 문제도 그렇고 너무 뭐 난제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가장 뭐 기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두 정치 집단이 지금 상당한 이해관계 일치거든요. 예. 이해관계 일치한 건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한 하나의 통합이란 말이죠. 연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일단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 자체가 지금 아까 김효석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 자체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 문제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리더십이 중요할 겁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내에 친노도 있고 비노도 있고 반노도 있고 뭐 대단히 그렇죠.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또 486 의원들이 사실 안철수 의원하고 연배가 같아요. 거의 비슷한 연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안철수 의원은 진보적인 성향도 있지만 중도적인 성향이 더 강한 분위기가 많이 나고 486 의원들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유연하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다면 그런 기득권 문제는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예. 워낙 목적이 같기 때문에 의외로 해결될 수 있어 보이는데 예. 역시 뭐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창당 선언 이후 지지율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약간의 소폭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지율 상승의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발족을 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를 막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다지기를 하면서 뭐 L자 곡선이 됐든 어떤 곡선이 됐든 올라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더 떨어지는 건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신당 창당이 이른바 컨벤션 효과 아직 뭐 컨벤션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봐야겠죠. 예, 앵커께서 잘 보신 겁니다. 지금 의외로 뭐 그 아주 선전을 하는 모습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 항목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신당, 제3시대 신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좀 많았는데 그 잘못됐다는 의견이 바로 무당파나 새누리로 가지 않고 이번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났거든요. 뭐 기계적인 그 산술치를 넘어서서 어떤 조사에서는 박빙도 나오고 어떤 조사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상당히 뭐 선방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중도 성향으로 본다고 했을 때요. 중도 우파가 있고 중도 좌파가 있습니다. 중도 좌파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환영을 하겠죠. 그렇겠죠. 중도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민주당이 싫어서라고 안철수를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새 정치가 얼마나 잘 관철되느냐가 지금 말씀하신 중도 우파의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신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분들이 지지라든지 반대를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진행이 돼 봐야죠. 이제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새 정치가 정치 조직이라든지 신당의 민주당 내 정치 조직이나 정치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지배적이다 보면은 상당히 그 무당파, 중도 우파의 유권자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으로 가지 않고 신당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새 정치가 기성 정치의 어떤 기득권을 깨지 못할 때 그 당내에서 신당 내에서 그 무당파들은 아마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그 부분도 역시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뭐더 예. 말씀. 저는 다른 분위기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새누리 쪽으로 더 무당파나 중도층에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말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가 하지 않고 통합한다고 그랬을 때 무슨 오늘 보도를 보면 권노갑 의원한테 코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민주당 쪽에서는 뭐 흠이 있다고도 하는 30 의원을 내세워 가지고 무슨 또 단장을 맡기고 윤여준 의장하고 삐걱거리고 있고 이런 모습 볼 때 구태적인 모습이 벌써부터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새정치 쪽 통합신당 쪽보다는 무당파나 중도들이 관망세를 보이다가 이 새누리 쪽 여당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요, 2, 3일 되는데 서른 의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아직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한 사실관계를 갈등으로 보기엔 너무 미약하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예. 참고로 오늘 윤여준 위원장이 서른 의원의 기용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물론 윤여준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에게 상의를 해오지 않았고 뭐 담대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대단히 어처구니 없다는 말도 했어요. 예. 전 그 하나의 과정의 문제고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에게 선보일 것인가, 아하. 어떤 민생 쟁점을 진보적 아젠다로 포장할 것이냐 문제, 그리고 지분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새 정치의 모습이 좀 관철된다면요, 그런 것들은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 갈등이기 때문에 지지자가 저 새누리당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논거는 좀 취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당 창당 선언 그리고 오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까지 살펴봤습니다. 정공기 홍익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